자, 전도가 있어요. 전도. 여러분 단순하게 전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대류 있습니다. 대류. 대류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소방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복사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이걸 또 문제를 내게 되면은 우리 문제는 틀리더라 하는 거죠. 틀리더라.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동일한 물질 또는 일정한 물질 상호 간의 열 전달이라. 전도는 전달하려면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액체가 있든 고체가 있든 기체가 있든 이걸 통해 가지고 열이 전달됩니다. 그다음에 각 분자가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분자에서 이동해 나가는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이 매개체가 있으면은 매개체가 있으면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 안에는 여러 분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자 하나가 어떻게 된다? 열을 자꾸만 전달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왜 진공 상태에서는 열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진공 상태에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는 기체보다 열 전달률이 높다 돼 있어요. 고체는 기체보다 열 전달률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분필하고 이렇게 딱 분필이면 좀 그렇고 탈 수 있는 이런 고체가 있고 이런 빈 공간이 있다 이러면은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어디에 많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많겠죠. 그래서 고체가 열을 빨리 전달합니다. 자, 열을 빨리 전달하니까 조금 더 여기서 더 진도를 뺀다면 열을 빨리 전달하니까 자, 고체가 위험할까요? 기체가 위험할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고체가 위험하게 기체가 더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체는 열을 빨리 전달해 버리고 없어요. 여기에 100이라는 딱 온도를 주게 되면은 쭉 해가지고 90, 80, 70 해가 쭉 빨리 열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하면 10초가 걸렸다.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0이라는 열을 주게 되면은 온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20초 내지 뭐 30초 걸린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이게 공간이 뜨거워지고 이 분자가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을 뭘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열을 빨리 전달하니까 이걸 불을 붙이려면은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기체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자체가 조그만 열을 열을 가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빨리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체가 폭발을 합니까? 뭐 포약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체가 폭발을 합니다. 가스가 더 위험하죠. 나무보다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와 관계가 있죠. 전도가 고체가 기체보다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보다 조금은 두 개 다 위험하긴 위험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기체하고 고체하고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게 결국 열 전달과 관계가 있다. 전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은 4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열의 전달은 전도에 기인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모든 가연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불을 딱 갖다 댔어요. 불을 딱 갖다 댔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열이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일단은 전도에 의해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열은. 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불이 있고 가연물이 여러 수군도 이렇게 있어요. 방 안에 있는데 처음에 여기에 가연물이 딱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열기, 복사열도 발생될 거고 대류로 발생될 거예요. 되면은 이 대류에서 열이 딱 전달된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통해서 다시 열이 여기에 있는 가연물에 또 전달된다는 거죠. 이 복사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열이 전달됐지만은 이 가연물에 딱 부딪히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또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전도에 기인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로 하면 됩니다. 전도, 그죠? 갈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중에서 들어가야 될 것.
빠져야 될 것 이렇게 놓습니다. 자, 5번에 하재가 성장하면서 뜨거운 가스는 발화원에서 떨어져 있는 대상물체로 유동하게 되고 전도는 다시 열을 전달하는 한 요인이 된다. 방금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건축자재 또는 기타 가연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스의 열은 전도에 의해 대상 물체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전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열의 전달 시작은 기초는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나해 볼게요. 대류를 보겠습니다. 대류인데 작년에 시험 나왔고 인천에서 나왔고 또 표기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유체에 있습니다. 유체, 액체나 기체에 의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거. 대기 중에는 기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떳떳해지는 거. 그걸 뭡니까? 여러분이 물을 커피포트에다가 요즘 투명한 유리포트 많죠? 딱 보면 어떻게 되면 뭔가 빙빙 돕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류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대류. 그래서 기체, 액체입니다. 기체, 유체. 대류는 기체, 액체에서 일어나지 고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체는 뭡니까? 전도예요, 그죠? 기체, 액체 입자 유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이다. 돼 있고, 하재가 성장할 때 그 주변의 공기는 대류에 의해서 따뜻해진다라는. 자, 저기에 하루뿔이 있어요. 하루뿔이인데 제가 좀 한 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 안의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진다. 이건 뭡니까? 대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복사. 그는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공기가 따뜻해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류와 관계 있고, 불을 쬐다 이렇게 불을 쬐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 손바닥에 열이 전달돼 가지고 따뜻해짐을 느낀다. 이건 뭡니까?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사 에너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잘 보고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보시면 대류 현상은 유체의 밀도 차이에서 분자가 유동하는 것으로서 가열된 유체는 A 장소에서 B 장소로 움직이거나 순환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재 현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재 이동 경로 연소 확대, 하재 형태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바로 대류라는 거.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대류 때문에 발생한다. 대류 현상은 5개 하재인 경우 하재 폭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재 현상의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하루에 의해서 방 안의 공기가 더워지는 것은 대류 현상에 의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대류는 대형 화재의 대부분 뭐 때문이다? 복사가 아닙니다. 대류입니다. 5개 하재 폭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산불이 나게 되면은, 산불이 나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이렇게 확 오릅니다. 그죠? 춤을 춥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옆에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걸 하재 폭풍, 이게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폭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하재 폭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대류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을 해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전도 대류와 어떤 물체의 매개체로 의해서 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열 전달의 매개체가 없이 에너지가 전자파 형태로 직선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빛이 쫙 전달됩니다. 지구까지. 그런데 이건 완전 진공인데 전달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하재시 열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됐어요. 열 이동, 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재시 열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대부분 노출 하재의 원인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노출 하재 밑에 되어 있는데, 하재가 시작된 건물이나 가연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물이나 가연물에 점화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죠. 노출 하재는. 자, 여기 건물에 여기에 하재가 발생되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건물 창이 있습니다. 유창이. 창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대류면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공기가 뜨거워지는 거 되지 않겠죠. 전도라면 뭔가 절 전달하는 매체가 있었는데 매개체가 없는 대로 불이 붙었어.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노출하재라 이야기합니다. 노출하재. 자, 기억해 주십시오. 노출하재라면은 대류라는 거, 복사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옆에 건물에 연소가 일어나라는 거죠. 그죠? 그럼 4번에 보시면 화재가 더 커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되고 대형 화재로 확대된다면 주변의 건물이나 가연물의 복사열에 의한 발화가 이루어지고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물질은 열 전달을 방해한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뭡니까? 반사판 하나 딱 됩니다.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사 에너지가 전달될 수 없겠죠. 바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할 수 있다는 거. 6번은 난로가에 열을 쬐거나 양지 많은 곳에서 햇빛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예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어. 예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복사냐 대주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복사 대류 화재 폭풍이긴데 이런 거죠. 작년에 소방장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형태가 유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것은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대형 화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형 화재와 관련된 대부분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대류와 관련되어 있다. 화재 폭풍과 관련된 것은 대류와 관계되어 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노출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복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문제, 형태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형태 문제보다는 문제 형태가 앞으로 이런 형태로 참 박스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최근에 들어가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에도, 문제로, 이론서 문제로 좀 많이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로 내어놨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 개별적인 항목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도 물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과거에는 단순하게 대류, 복사,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틀린 것, 바른 것, 이런 찾는 형태로 문제가 참 자주 나왔었어요. 자주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간혹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난로가에 불을 쬐다, 아니면 방이 따뜻해진다, 이런 형태.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문제로 과거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대류와 열 전달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의 기와 성화가 뭐고 밀도가 뭐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읽어 주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의 5번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나옵니다. 요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가연물이 많으면은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타니까 많이 뜨거워지겠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가연물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연소가 되면서 열량으로 변해가지고 소방관들한테 그만큼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 많은 열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6번에 보면 화학적 반응이 나옵니다. 화학적 반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상태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죠. A가 돼가지고 B가 되는 형태. 이 같은 우리가 화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A가 했는데 A-가 됐다. 이거는 물이 수증기화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A는 뭐랄까 물이 수증기화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다른 제품이죠. 어떤 가연물이 되어 있는데 가연물이 뭐로 변할까요? 예를 들어 가연성 가스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거죠. 화학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물리적이다, 이런 건 화학적이다 하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 그것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 물리적, 화학적이라는 건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 변화입니다. 에너지 변화인데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구분을 하는 게. 우리가 그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발열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죠? 볼까요? 자, 물질이 변환될 때 에너지를 발산하는 반응, 즉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된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많아서 그 에너지가 차이만큼 주위를 방출하는 반응, 연소 반응, 물의 생성 반응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뭐냐? 물질이 변환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즉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적어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할 때 그냥 이게 열을 발생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그거는 없어요. 또 산화는 산소와 다른 요소 간의 화학적 결합 형태로 산소는 지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요소와 반응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열 반응으로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산화 반응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에요. 요것을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흡열 반응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가연물은 흡열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발열 반응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발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연물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다 하면은 어떤 상태로 발생되냐? 발열 반응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주위에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주위 공기가 어떻게 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그죠?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붙어가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자, 이 공간이 100도 공간이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10도 공간이었다. 어디가 불이 잘 붙을까요? 100도 공간이 불이 잘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도 공간에 불을 붙으려면은 어떤 똑같은 가연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가연물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10도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불이 잘 안 붙을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연물의 조건이 되는 거고, 흡열한다.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위 온도를 낮춘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위에 가연물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소방장에서는 흡열하고 발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연물의 조건, 그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 요걸 물어볼 때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소방사에서 소방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어 가지고 흡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가연물이 되지 않는다. 발열 반응은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주위로 발산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발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라는 것, 쇠가 있으면은 제일 문제는 녹이 쓴다는 거죠. 녹 쓰면서 열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서서히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가연물질로서 볼 수가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막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가 녹슨 것을 막 줄여가지고 10초 만에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변환에 있어 가지고 발열, 흡열, 산화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발열 반응이 뭐고 흡열 반응이 뭐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여러분 보시기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그죠?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 그 부분만 좀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